11세기 신성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중부 유럽에서는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제국 내에서 살던 사람들이 조금씩 동부 유럽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런 이주는 특히 독일어를 사용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이주한 지역을 게르마니아 슬라비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기존에 살고 있던 지역을 벗어나 오늘날의 기준으로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그리고 루마니아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기술적 환경이 좋아진 오늘날에도 이주를 한다는 것은 매우 큰 결심을 필요로 하는 일인데, 약 1000년 전의 사람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를 결심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교회가 동유럽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그데부르크의 대주교는 1108년의 연설에서 엘베강 동쪽에 거주하고 있는 이교도들을 개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이를 위해 단순히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존의 게르만인들을 이곳으로 새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1세기 들어 유럽 전역에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이주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독일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11세기 초 대략 400만 명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인구는 13세기 말이 되면 약 1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인구 증가는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식량 생산이 늘어나고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해졌는데, 동시에 새로운 땅을 개간할 필요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인구 증가 초기까지만 해도 인근의 땅을 개간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아예 새로운 땅으로 이주할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귀족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귀족의 자식들이 물려받을 토지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아예 새로운 곳의 영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신생 귀족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귀족들은 초기까지만 해도 군사력을 동원해 동쪽의 땅을 점령한 후 전쟁 포로들을 통해 땅을 개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강제적인 노동에 기댄 방식은 그 효율이 극히 떨어진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를 깨달은 귀족들은 기존의 신성 로마 제국에 살던 이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이주할 경우에 각종 특권을 줄 것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의 이주를 장려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이주하는 이들에게 수확의 양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정해진 양만큼의 세금만 내도 되게끔 했는데, 이는 이렇게 할 경우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땅을 적극적으로 개간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초기 몇 년간은 자유년이라 하여 이주차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물론 정보도 없는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에 대단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많았는데, 영주들은 새로운 곳의 지명 자체를 아름다운 들판과 같이 짓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이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시대적 특성상 새로운 땅에 이주한 영주가 기존의 신성 로마 제국에서 농민들을 모집하는 과정 자체에서 새로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로카토르라는 직업이 생겨난 것인데, 이들은 영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신성 로마 제국에서 농민들을 모집하고 이들이 새로운 땅을 개간하는 작업을 관장했습니다. 또한 이주 초기 곡물 수확량이 아직 적은 시기에는 농민들에게 따로 식량을 공급하는 책임도 맡았을 정도로 이주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직업에 종사했던 이들은 대부분 하위 귀족 계급에 속했었고, 아주 간혹 일반 농민이 이러한 업무를 맡았다는 기록이 있기도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했습니다. 로카토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주 초기 과정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식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어야 했는데,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로카토르에게 업무를 맡긴 귀족들이 부담해야 했지만, 귀족들은 이 비용을 최소화하고 로카토르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한편 한 지역으로의 이주 과정이 일단 마무리되면 로카토르에게는 대략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또 다른 영주를 찾아 그가 추진하는 이주 작업을 다시 처음부터 담당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선택하는 로카토르들은 점차 전문적인 직업 집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선택지는 자신이 담당했던 지역에 계속 남아서 자신 역시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로카토르들은 지역의 유지로 남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주들로부터 일반 농민들보다 넓은 토지를 부여받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아예 면제되거나 일반 농민보다 적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맥주를 양조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갖는다거나 재분기를 관리할 권한을 갖는 등 추가적으로 경제적 특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영주들은 대부분의 경우 시설이 아직 뒤떨어졌던 새로운 지역에 직접 거주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기존의 로카토르들은 영주 대신 행정 및 사법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에서 사람들이 새로 이주한 동유럽의 지역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전까지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예 사람이 살고 있지 않던 곳들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폴란드와 체코인들의 조상에 해당하는 이들이 많은 경우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인구 밀도에 비해 남은 토지가 넓은 편이었기에 땅 자체를 두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미 토지의 크기에 비해 사람의 숫자가 모자랐고 새로 개간할 토지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의 거주민들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기술을 전수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토지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끼리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프라이징의 주교는 12세기의 기록에서 이처럼 훌륭한 땅이 어째서 사람의 모습을 한 괴물의 손아귀에 넘어갈 수 있었는지라고 말하며 기존 거주민들을 흉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영주들은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거주민들보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 새로 이주한 이들을 우대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언어와 문화가 많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1세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신성 로마 제국 사람들의 동유럽으로의 이주는 14세기 중반이 되면서 그 끝을 맞이합니다. 14세기 중반부터 기후 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식량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고 1347년에는 흑사병이 유럽에 상륙해 인구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크게 줄고 이에 따라 기존의 농경지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땅으로 떠날 유인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중세 유럽의 전성기와 함께 시작되었던 동쪽으로의 이주는 흑사병과 함께 그 끝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